평소엔 괜찮다가도 조금만 움직이면 숨이 차오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폐 문제로만 여기시곤 합니다. 그런데 동의보감은 숨참의 진짜 뿌리를 신장에서 찾았는데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깊은 이치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 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호흡을 폐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의보감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폐는 기를 받아들이는 문이고, 신장은 그 기를 붙잡는 뿌리입니다. 이 둘이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깊은 호흡이 완성됩니다. 신장의 힘이 약해지면 들이마신 숨이 아래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슴 위쪽에서만 헐떡이는 얕은 호흡이 반복되지요. 이런 상태를 한의학에서는 심불납기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허준 선생은 이 심불납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셨는데요. 단순한 호흡 문제가 아닌 생명력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평지에선 멀쩡한데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찬 분들 계시죠? 이건 폐보다 신장의 기운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숨이 짧아진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동의보감은 그 이유를 신장의 정기 쇠퇴에서 찾았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가 저장되는 창고와 같은데요. 이 창고가 비면 호흡뿐 아니라 기력 전체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들은 숨참과 함께 허리도 시큰거립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거나 새벽잠이 얕아지는 증상도 흔하지요. 동의보감에는 신준합기라는 핵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신장이 기를 거두어 잡아둔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즉, 폐로 들어온 공기를 신장이 아래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 깊은 곳까지 산소가 전달될 수 있어요. 신장에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숨이 위로만 떠오릅니다. 마치 풍선이 가슴 위에서만 부풀었다 꺼지는 모양이지요. 그러면 같은 호흡을 해도 산소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조금만 움직여도 금세 지치는 몸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 말을 길게 이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한두 마디 말하고도 숨을 고르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를 단기라는 용어로도 설명하고 있어요. 짧을 단에 기운기를 써서 숨이 짧다는 뜻이 됩니다. 단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닌 신장 정기 부족의 신호입니다. 무리한 일과 과한 스트레스가 오래 쌓일 때 잘 나타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보이는 증상이에요. 신장은 밤에 회복되는 장기인데 그 시간이 사라진 탓이죠. 그렇다면 신장의 기운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동의보감은 음식과 호흡과 자세 세 가지를 함께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신장을 따뜻하게 지키는 식습관입니다. 특히 허리와 아랫배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해요. 신장은 한기에 매우 약한 장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찬 음식과 찬 바람이 신장의 양기를 빠르게 깎아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검은 콩과 호두를 자주 권하곤 합니다. 둘 다 신장의 정을 보강해주는 대표 식재료로 꼽혀요. 검은 콩은 신장에 새긴 검은 빛을 띠는 곡물이라 잘 어울립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신을 보하는 곡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두는 모양 자체가 신장과 닮은 견과류로 알려져 있어요. 따뜻한 성질로 신장의 양기를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산약, 즉 마도 신장을 돕는 좋은 약재로 손꼽히는데요. 위장과 폐와 신장을 동시에 보해주는 귀한 뿌리 채소입니다. 산약을 꾸준히 드시면 호흡의 깊이가 달라지신다고 합니다. 신장과 폐를 동시에 끌어올려주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 열쇠는 신장을 깨우는 호흡법에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을 매우 중시했어요. 들숨에 배가 부풀고 날숨에 배가 들어가는 그 호흡 말이지요. 이때 신장이 아래에서 기운을 받아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내쉬어 보세요. 이 비율이 신장에 끌어당기는 힘을 가장 잘 살려줍니다. 처음엔 어려우셔도 매일 5분씩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호흡할 때 손을 아랫배에 살짝 얹어 두시면 좋습니다. 손의 감각이 호흡의 깊이를 자연스럽게 안내해 줍니다. 세 번째 열쇠는 신장을 받쳐주는 자세와 운동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큰 도움을 받아요. 구부정한 자세는 신장 부위를 압박하고 혈류를 막습니다. 그러면 호흡까지 얕아져 숨참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의자에 앉으실 때 허리를 길게 느리듯 펴보시기 바랍니다. 정수리가 하늘을 향한다는 느낌으로 자세를 잡아주세요. 동의보감은 도인법이라는 부드러운 체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몸을 천천히 늘리고 비틀며 기혈을 순환시키는 방법이에요. 그중 허리를 양옆으로 천천히 돌리는 동작이 신장에 좋습니다. 신장이 자리한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해주기 때문이지요.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좌우로 10번씩만 돌려보셔도 됩니다. 굳었던 신장 부위가 풀리며 호흡이 한결 편해집니다. 가벼운 걷기도 신장 기운을 깨우는 좋은 운동이 됩니다. 다만 너무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어요. 동의보감은 과로가 신장의 가장 큰 적이라 보았습니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으면 신장의 정이 빠르게 마릅니다. 특히 밤을 새우는 습관은 신장을 한 번에 무너뜨립니다. 자정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은 신장이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호흡부터 얕아집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시지요. 신장이 부드럽게 데워지며 숙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신장 건강에 매우 중요해요. 발은 신장의 경락이 시작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권해드릴게요. 발이 따뜻해지면 신장도 함께 데워져 숨이 편해집니다. 신장 경혈 중 용천혈을 눌러주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자리에 위치한 자리예요. 양손 엄지로 30초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장의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혈자리가 바로 허리에 있는 신수혈입니다. 갈비뼈 아래 허리뼈 양옆 손바닥만 한 곳에 자리합니다. 손바닥을 마주 비벼 따뜻하게 한 뒤 그 자리에 대보세요. 신장 부위가 데워지면 호흡이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숨결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의보감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지만 매우 꾸준한 길이에요. 식단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짠 음식과 단 음식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요소입니다. 짠맛은 적당하면 신장을 보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너무 짜게 드시는 습관은 천천히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단 음식은 신장의 양기를 빼앗아 무기력을 부른다고 합니다. 군것질이 잦은 분들은 숨이 더 자주 차오를 수 있어요. 따뜻한 차도 신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구기자차나 두충차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기자는 신장의 음을 보해주는 부드러운 약재로 꼽힙니다. 매일 한 잔씩 따뜻하게 우려 드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두충차는 허리와 신장을 함께 튼튼히 해준다고 합니다. 허리가 자주 시큰거리는 분들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다만 약재차는 체질에 따라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처음 드실 땐 한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흡이 자주 차오를 때는 마음의 안정도 꼭 챙겨주세요. 동의보감은 감정의 동요가 신장을 흔든다고 보았습니다. 두려움과 놀람은 특히 신장을 직접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주 놀라거나 불안해지는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해요.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3번 잠깐의 호흡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시간도 신장에 좋은 보약이 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데우면 신장의 양기가 살아납니다.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부드러운 햇살이 가장 좋아요. 그 시간대에 가볍게 걸으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숨이 자주 찬다는 신호는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신장을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준 선생은 병이 오기 전에 다스리는 것을 으뜸으로 보셨어요. 미리 신장을 보호하는 분들이 결국 가장 멀리 가십니다. 작은 식습관, 깊은 호흡, 따뜻한 마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동의보감의 호흡법은 결국 이 세 가지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시지요. 가슴이 가벼워지고 숨이 길어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것이 동의보감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의 건강 비책이 여러분의 숨결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동의보감의 지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